배가 콕콕 쑤시듯이 아파가지고 이런 아픈 통증이 오래돼서 병원에 갔더니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의사분께서 난소에 혹이 생겼어요. 임신에 어떤 관련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난소 무록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어떤 물질이 차이냐에 따라서, 즉 혹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꼭 수술이 필요할지 아닐지도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궁난소 치료중심 여성질환 전문 이음여성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입니다. 난소는 자궁의 옆에 붙어있는 기관인데요. 여기 모형 보시면 타원형 있죠? 이게 바로 난소예요. 난소는 안에서 난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죠. 그런데 이 난소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난소는 굉장히 혹이 잘 생겨요.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배가 콕콕 쑤시듯이 아파가지고 이런 아픈 통증이 오래돼서 병원에 갔더니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의사분께서 난소에 혹이 생겼어요. 큰 혹이 생겼으니까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혹시 뭐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난소의 무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혹시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앞으로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난소 무록 제거 수술에 대해서 약간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소 혹을 떼어내는 수술이 난소에 어떤 손상을 줄 수 있느냐, 요거를 알려면 우선 난소의 혹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 돼요. 물론 모든 혹이 그렇진 않지만 보통 수술 후 대상이 되는 혹들은 함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혹이 생성이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난소라고 해요. 난소에 보통 이물질 같은 게 붙어가지고 혹이 생기는데요. 붙을 때 난소에 따로 이물질이 붙어가지고 예쁘게 혹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물질이 있다면 이 혹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거를 함입이라고 해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난소의 껍질은 그 위를 이렇게 덮어버려요. 즉 혹을 덮고 있는 껍질 자체가 혹에서 생긴 그 자체의 껍질이라기보다는 난소의 껍질이 덮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혹을 잘라낼 때 이 난소의 껍질도 같이 잘라내야겠죠. 그 과정에서 난소의 정상 조직도 많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라내게 되면 그 절단면이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봉합을 해야 되죠. 이 봉합을 할 때는 고열의 전기로 해서 이렇게 지져가지고 봉합을 해줘요. 이 고열의 전기에 의해서 2차적인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소 무록 제거 수술을 받고 나면 난소에 어떤 손상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양측 난소에 혹이 있다면 손상이 더 심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난소 무록 제거 수술로 인한 손상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난소는 난자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을 받고 나서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좋은 질의 난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난자의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난소에서는 생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이 호르몬 분비가 기능이 약해지면 자궁 내막이 충분히 자랄 수가 없어요. 자궁 내막이 얇아지면 생리량이 줄어들고 수정란이 착상하기가 조금 불리해지겠죠. 자, 세 번째, 정상 조직도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 난자의 원료가 되는 난소 모세포들이 손상을 받아서 나중에 폐경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다 임신에 어떤 관련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난소 무록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난소에 생기는 물혹은 혹 안에 어떤 물질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안에 이제 맑은 액체 같은 게 차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서 어떤 피가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름이랄지 혹은 뭐 암종이 차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방 조직이랄지 치아랄지 머리카락 등 좀 특이한 그런 조직들이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물질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즉 혹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꼭 수술이 필요할지 아닐지도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혹 안에 암이 차 있는 악성 종양이라고 하면 보통 이건 난소암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 지방 조직이랄지 털이랄지 치아랄지 좀 특이한 조직이 차이는 기형종 역시 가만히 둔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나중에 난소암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수술을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서 혹 안에 피가 차 있는 경우는 만일 혹 크기가 8cm 이상이면서 그 골반 내에 막 유착이 심할 때는 이때도 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외의 물혹은 전부 다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임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난소의 물혹 수술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요. 모든 혹은 아니더라도 증상의 종류에 따라서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 한방 치료만으로도 사이즈가 줄거나 혹은 소멸시켜서 수술을 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혹 안에 이렇게 물이 차이는 장액성 혹은 점액성 낭종은 한의학에서는 습담 혹은 체그 노폐물이라고 보는데요, 복령이랄지 택사, 절영, 반화 등 골반강 내에 차이는 이런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을 하는 기능을 가진 한약재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점액성이나 장액성 낭종은 한방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이즈가 보통 6cm 이내라면 깔끔하게 소멸도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이즈가 8cm 이내의 피가 차 있는 자궁 내막증 혹도 증상의 개선 및 사이즈 감소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대왕, 탱란, 현오색, 땀피 등의 한약재를 통해서 생리통 같은 증상도 개선을 하고 사이즈가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간혹 소멸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 생리 혈색이 굉장히 맑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수술도 있지만 꼭 수술이 좀 필요한 경우 중에서는 알코올 경화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 있어요.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에 가까운데 그 초음파에 바늘을 달아가지고 질 쪽으로 들어가서 이 질벽을 뚫고 난소의 혹을 찌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차 있는 내용물을 빼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로 다시 알코올을 흘려보내서 혹을 죽이는 방법이죠. 모든 혹에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부 자궁 내막증이랄지 물이 차 있달지 혹들에 대해서는 다만 10cm 이내의 크기여야 합니다. 이런 혹들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면서도 난소에 어떤 손상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난소 물혹 수술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지 알아봤는데요.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난소 물혹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하시더라도 좀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수술을 받았다고 하시더라도 이 수술 이후에도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긴다거나 혹은 또 증상이 생기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재발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난소 물혹 같은 경우는 아랫배가 콕콕 쑤시거나 혹은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재발의 사인일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